He was plotting attacks against Americans, but now we've ensured that his atrocities have been stopped for good. 가까이로만 들리는데 이게 밤에 조금 주머니에 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원유 이 상관관계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세계 3차 대전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양국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양국 갈등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이란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양국 사이엔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선 1953년 이란 쿠데타. 요약하자면 이란 석유를 이란인의 손에라는 구호 아래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던 민족주의자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두 정보기관이 아작스 작전이란 이름 아래 이란 석유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었던 건데요. 1951년 미국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이기도 했던 이란의 제35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는 재임 기간 동안 실업급여 도입 등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석유산업 국유화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영국 자본에 좌지우지되고 있던 상황인 만큼 그만큼 이란 사람들은 석유로 거의 이득을 볼 수 없었겠지요. 모사데크의 석유산업 국유화 단행은 결국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이란 국민의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1953년 결국 미국과 영국 주도의 쿠데타로 총리는 실각했고 미국이 지지하는 팔레비 왕조를 복원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팔레비 국왕은 이후 26년간 친미 독재 왕조를 지속했고 모사데크는 3년형을 받고 숨질 때까지 가택에 연금됐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란 석유 이권 40%를 각각 챙겨갈 수 있었고 나머지 20%는 팔레비 독재 왕정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빈곤했던 이란 국민들에게는 미국의 쿠데타 개입은 반미 정서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미국이 영국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소련도 등장하는데요. 소련은 이란과의 우호 조약으로 이란의 합법적 근거를 갖고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국유화를 단행하고 영국은 이를 무산시키려 했으며 단시 군사 증강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미국은 소련과 전면전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거니와 이란은 거대 산유국인데다가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사우디를 비롯해 세계의 산유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전체가 소련의 세력권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 문제 해결의 초점은 석유 문제 타결에서 모사데크 제거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1953년 쿠데타 그리고 팔레비 국왕의 26년간 친미 독재 왕조가 지속한 강호인데 1979년 이란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전에 이슬람 지도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했었는데요. 그 역시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팔레비 왕실과 미국은 원유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정작 서민층은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이러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에 총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는 팔레비 왕정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1970년대 초 이란의 상위 10% 부유층이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서민층의 경제적 굶주림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이 되시나요? 화가 난 국민들은 군주제 타도를 요구했고, 8.15 망명했던 호메이니는 1979년 이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나라가 아닌 신의 나라를 선택한 이란 국민들이었죠. 결국 미국의 발행과 다르게 이란 왕조가 몰락하면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된 것이지요. 미국이 팔레비 왕조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이란의 석유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란 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킨 혁명이 된 것입니다. 이를 이슬람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팔레비 왕조를 통해 더 이상 이란의 석유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겠네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반미 정서는 깊어져만 갔는데요. 쫓겨난 팔레비 왕은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이란인이 또 분노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 인질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호메이니 지지파 대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444일 동안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잡아둔 것인데요. 지난번 시황정리 영상 공유드리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의 주요 유적지 등을 포함한 52곳에 맞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50이라는 숫자가 40년 전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의 숫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번 친이란 시위대의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공격이 40년 전에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태가 오버랩될 법하네요.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아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무장투쟁 조직인 헤즈볼라가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을 공격하면서 이 사건으로 미군 240여 명이 숨졌는데요. 미 해병 역사상 단시간에 많은 전사자를 낸 사건입니다. 최근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에 사망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건과 1919년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공격, 그리고 1983년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헤즈볼라의 미 해병대 사령부 공격과 2019년 미군의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 공격, 그리고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라이마니 사령관 사망, 미국과 이란 반복되는 질긴 악연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1988년 이란 여객기 격추 사건, 미국과 이란 관계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여겼고, 1988년 이란 국적의 민항기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해군 함정의 요격으로 격추되어 290명의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막바지였던 시점인데요. 미군의 전함이 이란의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해서 격추시키는 미군의 실수로 밝혀졌지만, 미 정부는 당시의 함장은 물론 승조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함장은 공로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죠. 미국 정부는 유족들에게 사과가 아닌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함으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인데요. 또한 이란의 핵기술 개발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이란의 핵무장
입장을 막기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석유 수출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2015년 핵 합의. 2015년 이란은 핵 개발을 제한하는 핵 합의에 동의하는 대신 경제 제재의 완화를 약속받게 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잠시 관계가 개선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되고 2019년 미국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의 관계는 급격하게 싸늘해졌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바그다드 공항을 공격함으로 솔레이마니와 이라크 민병대장이 사망했고 이 암살로 양국 관계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됐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더 극심한 위기로 치달았던 것인데요.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최정예 부대인 쿠두스군의 사령관으로서 1979년 이슬람 혁명 발생 당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가담하여 팔레비 왕조 붕괴에 일조한 시아파 인물입니다. 이란 국민 대다수가 그를 전쟁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되어 보이지요. 미국은 중동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원천과 부유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란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분의 1을 보유, 국제 원유 수송로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또한 1대1로라는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란과 터키가 있고 시리아와 러시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이 전략은 미국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젠 중동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길목에 있는 거점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마찰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시작은 결국 석유 패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단순히 석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싸움의 전장과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0일 현재 이란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격에 사망한 데 따른 보복으로 1월 8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요. 미국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대신 즉각적인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뒤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금융 등 이란 경제 85% 이상의 고강도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살인적 경제 제재를 경고한 지 만 하루 만에 승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제재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은 일단락되는 것일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중동 불안 완화의 강세를 보였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완화된 이후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란은 아직 강경한 분위기이지만 미국과의 추가 충돌에 따른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제유가는 원유 초과 공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 관련 이슈가 다시 부상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